요즘 금 시장을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제는 너무 오른 것 아니냐? 지금 들어가면 꼭지 아니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은 올해만 벌써 수십 번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금값은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돈 100만 원 시대가 현실이 되면서 돌반지 하나 사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금값 상승이 일시적인 과열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흐름인가?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금값 상승은 단기 뉴스나 투기 수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일관되고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급등, 10월 재차 상승, 11월 조정 이후 다시 반등하는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 환경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는 내려가면 주식이 오르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금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지표에 반응합니다. 바로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인데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금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실질 금리가 낮다는 것은 현금을 들고 있거나 예금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자산 가치가 서서히 갉아먹히는 환경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물가는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즉,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점점 불리해지는 국면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화폐에 대한 자산, 즉 금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 시작이 아니라 사이클 진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금은 단기 자산이 아니라 중장기 보유 자산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늦었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금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금값은 과열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금값이 움직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는 기준금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시장을 오래 관찰해온 사람들은 단순한 금리 수치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금은 항상 지금보다 다음 단계를 먼저 반영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흐름이 분명합니다. 8월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시장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의식하기 시작했고 9월 이후 그 기대감은 금값에 빠르게 반영되었습니다. 반대로 11월, 12월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퍼졌을 때 금은 비교적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자 금은 다시 상승 궤도로 복귀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금이 금리 정책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금리 인하가 왜 이렇게 금에 유리할까요? 핵심은 앞서 언급한 실질 금리의 하락입니다. 금리 인하 자체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시장은 그 다음 단계를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바로 유동성 확대, 즉 돈이 더 풀릴 가능성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금리 인하는 거의 예외 없이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금리 인하 이후 양적 완화가 시작되었고 시중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이 풀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는 단기간에 화폐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고 그 결과 금은 강력한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경험을 학습 효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값은 단순히 금리가 내려간다는 사실만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면 결국 돈은 더 풀릴 것이다. 이 기대가 쌓일수록 금은 더 이상 단기 트레이딩 대상이 아니라 통화 리스크에 대비하는 핵심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금값이 조정을 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정은 나오지만 방향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즉, 현재 금 시장은 이벤트에 반응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이클을 따라가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금 시장을 바라볼 때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숫자와 지표도 중요하지만
중앙은행의 방향성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시장은 이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가격에 반영합니다. 내년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연준 의장의 교체 가능성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시장은 차기 연준 의장이 보다 완화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을 점점 더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인물이 실제로 취임했느냐가 아니라 취임할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의 기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화적인 성향의 연준 의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금리를 더 빨리, 더 크게 내릴 수 있고, 필요하다면 유동성 공급에도 훨씬 적극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정책 변화가 이미 금값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시간표가 겹치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미국은 내년에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고, 이런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체감 경기를 살려야 하고, 그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돈을 푸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으로, 정부는 재정 정책으로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풀린 자금이 주식, 부동산, 채권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커졌고, 부동산은 금리 충격과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채권 역시 절대적인 안전 자산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피난처가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최근 금값 상승은 단순히 경제 지표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 방향, 리더십 변화, 정치 일정이 동시에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 금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는 쉽게 꺾이기 어렵습니다. 최근 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신호 중 하나는 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금 매입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중앙은행의 행동은 언제나 보수적이며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달러 중심이었습니다. 달러는 유동성이 뛰어나고 국제 결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화였으며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금은 보관이 불편하고 즉각적인 거래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조적인 자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재정 구조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불어났고, 이제는 이자 비용만으로도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부채 규모가 아니라 이 부채를 줄이거나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달러의 절대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달러의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특정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제재를 통해 동결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달러는 더 이상 중립적인 안전 자산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외환 보유고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 갈등에 따라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자산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금은 다시 부각됩니다. 금은 누구의 채무도 아니고 국경을 초월하며 제재로 동결될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조금만 흔들려도 대안은 자연스럽게 금으로 좁혀집니다. 달러 시장의 규모에 비해 금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자금 일부만 이동해도 금값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단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통화 질서 변화에 대비한 장기 전략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는 한 금값의 구조적인 상승 압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금값을 바라보며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합니다. 이제 너무 비싸진 것 아닌가?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하지만 금 시장을 조금 더 긴 시간축에서 바라보면 지금의 가격은 고점이라기보다 재평가의 과정에 가깝다는 해석이
훨씬 설득력을 가집니다. 금은 평소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는 자산입니다. 경제가 안정적이고 통화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금은 그저 보관 비용이 드는 비효율적인 자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화폐 시스템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금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금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을 보완하는 기준 자산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통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금은 이전에 발행된 화폐의 양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되었습니다. 즉,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렸는가에 맞춰 금값이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은 단기간에 급등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상승의 이유가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통화 가치의 희석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금을 두고 구조적 재평가 국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금이 일시적으로 비싸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현재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풀려 있는 통화의 규모를 고려하면 기존의 금 가격은 오히려 낮게 평가되어 왔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50달러라는 숫자 역시 상한선이라기보다 하나의 중간 지점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통화 팽창과 재정 적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감안하면 금이 더 높은 가격대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은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가격대를 언급하는 것도 과장이 아니라 논리적 귀결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금의 재평가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화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이 흐름은 쉽게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금값은 거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이동하는 중간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금값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현재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금값 상단을 대략 4,900달러에서 50달러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흐름과 구조를 함께 놓고 보면 오히려 상당히 보수적인 가정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금의 상승 속도와 시장 환경을 비교해보면 내년이 올해보다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작년 금값은 약 40% 상승했고 올해는 60%에서 7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해 동안 글로벌 경제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완화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이 흐름이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기에 중앙은행의 완화적 기조, 정치 일정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금에 유리한 환경을 동시에 만들어줍니다. 과거에는 유동성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분산되었지만 지금은 그 통로가 제한적입니다. 결국 풀린 돈이 향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향은 금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단순히 올해만큼만 오른다고 가정해도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60% 수준의 상승이 나온다면 금값이 60달러를 넘어서는 그림도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는 과도한 낙관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와 현재 구조를 그대로 대입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은 직선으로 오르는 자산이 아니며 심리적인 흔들림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정이 나와도 추세 자체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년 금 시장은 고점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상승 사이클 속에서 얼마나 오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50달러는 목표라기보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지나치게 될 하나의 숫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 시장을 오래 지켜본 투자자라면 잘 알고 있듯이 금이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자산은 항상 은이었습니다. 은은 금의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변동성을 지닌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은은 금보다 가격 변동폭이 1.5배에서 많게는 2배 이상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은이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실제로 올해만 보더라도 은 가격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며 금보다 훨씬 가파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기 수요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변화입니다. 지금 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산업적 수요의 구조적 증가에 있습니다. 은은 모든 원소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AI, 반도체, 방산, 우주산업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할수록 은의 사용량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수요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거의 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알려진 은의 매장량을 기준으로 하면 현 수준의 소비 속도가 유지될 경우 약 20년이 채 되지 않아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공급의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수요가 몰려도 은 실물이 부족해지고 프리미엄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비교적 쉽게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은이 단순히 금의 대체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이 통화적 불안을 반영하는 자산이라면 은은 여기에 산업적 희소성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더해진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은이 오히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은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접근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의 은 시장은 아직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단계에 가깝습니다. 금과 은을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르면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비슷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정말 늦은 것 아닐까?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 지난 1년 동안 수십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상 최고치라는 뉴스는 계속 나왔고 그때마다 그때라도 살 걸이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금은 다시 회복했고 다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상승 추세가 형성되면 매우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금은 한 번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들어가면 8년에서 10년 이상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말은 곧 금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적이 아니라 아군이 된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피할 수 없지만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금은 결국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생각입니다. 상승 추세가 명확한 자산에서 이 전략은 오히려 시간을 적으로 돌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한 번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가격을 맞추려 하기보다 추세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접근은 금을 수익 자산이 아니라 보험 자산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빠르게 훼손되는 시기에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필요합니다. 전체 자산의 10% 안팎이라도 금으로 보유해두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공격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인 판단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국내 금 시장의 특수성입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현재처럼 프리미엄이 1, 2% 수준이라면 비교적 정상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값 상승과 함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접근을 늦추거나 ETF와 같은 대안을 활용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이 고점인가가 아니라 이 흐름이 언제 끝날 것인가입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금에 대한 역할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 투자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